예, 경북 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투자공사 사장님, 이게 위험 관리 쪽을 신경을 앞으로 많이 써야 되겠다는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KIC가 업무 개시한 지 몇 년 되셨죠? KIC. 예. 그러니까 2006년부터 시작해서 아마 지금 6년 됐을 겁니다. 네, 6년입니다. 예. 6년의 이제 지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당초에 이제 10억 운용 규모에서 500억이 넘었었고, 당초에는 미국 중심의 국채의 채권 사던 게 하나 있던 게, 이게 이제 주식, 펀드, 원자재, 이렇게 해서 18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투자 국가도 23개국에서 70개국으로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누적 지금까지 돈 번 걸 보면은 55억 불인데, 이거는 메릴 린치 손해본 거 12억 불 빼고니까 그거 넣으면은 67억 불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에 주식 채권에 대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 정도는 벌어라 하고 그렇게 기준을 제시해주신 벤치마크 대비 0.2%. 그러니까 이게 9.1% 정도는 벌어라 했는데 9.3을 벌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실적은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가 이제 계속해서 전통자산에서 신흥시장 쪽으로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그 다음에 내용도 대체 투자 쪽으로 사모주식, 부동산, 헤지펀드 이렇게 밑으로 쭉 이렇게 확대될수록 기대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당초에 2배 정도 되는 게 3배 정도로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사람 그 채용한 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투자 쪽에는 당초에 시작할 때 8명 시작해가지고 지금 51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리서치나 리스크 관리에는 별로 사람이 늘지를 않았어요. 1인당 직접 운영하는 규모로 보면은 현재 6억 불 좀 넘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500억 규모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 불. 그 다음에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의 GIC도 2억 5천만 불 정도로 하는데, 이게 1인당 직접 운영이 6억 4천만 불이지만은 지금 묶여있는 이 기재부에서 묶어놓고 있는 금년 투자액 50억 불, 또 내년에 새로 신청해놓고 있는 100억 불, 이 150억 불 정도 들어가면은 1인당 업무 규모가 더 커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 쓰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적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리서치나 이 리스크 관리하는 쪽에 굉장히 인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나름대로 그동안 사람도 많이 들렸고요. 금년 한 29명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사람을 들였습니다. 근데 리서치 리스크 관리 부분도 지금 사람을 좀 늘리긴 늘렸습니다. 아직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 쪽이 아니, 늘렸다는데 이 숫자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리서치 3명, 리스크 관리에 지금 8명 있는 게 이게 아니고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리스크 관리가 최근에 10명입니다. 10명이 됐고요. 리서치는 몇 명이요? 이게 우리 금년 자료 받은 게 9월 말에, 지난달 말에 받은 건데, 리스크 관리에 8명. 이 숫자 확인을 해 주시고, 뒤에서요. 네. 질문 끝날 때까지 확인해 주시고, 아니면은 종합감사 때까지 좀 내주십시오. 이게 KIC에서 받은 숫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봐서 안 늘렸다 이겁니다. 지금 메릴 린치 BOA 이 건이 지금 머리에 이렇게 가시지 않는데, 전체적인 업무 규모도 커가지고 사람이 적지만은 특히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늘었다 하는 게 본의원의 지적이 틀렸으면 틀렸다 하는 것을 후에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네. 예. 그 보시면 어때요?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리스크 관리, 특히 리서치 쪽에 사람을 좀 증원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리스크 관리에도. 네. 예.
지금 어디 저 기재부에 정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협의 중입니다. 예, 그 내용도 종합감사때까지 본인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KIC의 투자 실적 평가하는데 이 옥상옥이다. 근데 당초 이 2005년도 KIC 법 만들 때는 경영성과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사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근데 그때 특징적인 게 뭐였나 하면은 이 운영위원회 말고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 산하기관 기본법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평가 항목, 예를 들면 경영평가단, 이걸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운신의 폭을 넓게 해드렸는데요. 그 후에 이 두 가지 법이 없어져 버리고 공공기관 운영법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네. 통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법에 보면은 이 두 법에 대해서 뭐 제외하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경영평가의 운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운영도 지금 평가도 하고 있는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중 실태를 보면은 예를 들면 공사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익률 중심으로 신규 위탁 부분, 전략 부분, 전통 재산 부분, 자산 부분, 대체 자산 부분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단이 오면은 물론 여기 이쪽에는 기관장 리더십이다, 노사 문제, 조직 이게 60%지만은 이 부분은 명확하게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기재부하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서류 그대로를 경영평가단에 보내줘가지고 이중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네. 기재부 쪽하고 하고 있습니까? 네네. 예, 이거는 이중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가급적이면은 법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을 당초의 경영평가 단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지 앞으로 아니면은 뭐 그걸 수용할지 하는 것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에 보면은 이 중소기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이 몫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 이런 데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행장님께서 이거 뭐 브랜드 수출의 상당한 부분이 중소기업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이 폐지하고 전체 여신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비율이 22%, 27%, 31% 이런 정도인데 수출 비중은 36.8, 30.6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중소기업이 손내보지 않도록 늘려야 된다. 근데 아까 다른 의원 질의에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이 플랜트 수출 이 속에 한 40%는 뭐 그 속에 있다고 했지만은 40%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이만큼 5% 이상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하여튼 지난 국회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 지금 밑에 있는 정도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금년 들어서 조금 부족한 거는 이제 수요가 좀 줄은 점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3개월 동안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부분 지금 7% 정도 되는데요. 30%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수출은행 수운법의 업무 관련해 가지고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보니까 이 전부 열거주의, 당초에 뭐 수출 자금 대출하다가 외국 정부 대한 대출, 수입 자금 하나 늘을 때마다 하나씩 보태어 나가는 그런 수운 업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69년도에 법 만들 때 거기다가 이렇게 덧칠 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도 대내 채무 하다가 대외 채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나 또 다른 국내의 다른 기관 보는 경우에도 산업은행은 그냥
이 포괄해가지고 대출 또는 어음의 정책금융공사의 경우는 대출, 증권, 투자, 채무 보증, 무역보험공사의 경우에도 무역보험, 수출신용보험 이렇게 해서 포괄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놓고는 뭐 안 된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을까지 가지 않더라도 포괄주의 쪽으로 이렇게 이걸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융수단별 또 제약하는 거다 보면은 지분 출자는 앞으로 보면은 이 수출이라는 게 물건 파는 쪽에서 플랜트 쪽으로 지분 출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대출 보증과 연계할 때만 가능하다.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해외 투자, 해외 자원 개발만 가능하다. 채무 보증하는 경우에도 1억 달러 이상 조건 플러스 대출의 5%, 55% 이상인 경우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동안에 아주 구렁이 알 같은 몇 건들을 이렇게 띄워버렸어요. 선박 쪽에서 싱가포르에 아다니 shipping하고 하는 것. 브라질의 경우에는 발레사 쪽도 이게 7억 불짜리가 깨지고 멕시코의 그 만자닐로 뭐 이런 것도 깨지고 있는데 이거 전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 수출 패러다임이 바뀐 데에 따라 가지고 해외 프로젝트 발주 조건 이런 걸 한번 보고 법을 전부 바꿔야 될 거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김영장님 계실 때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법은 어느 정도 윤곽을 정했습니다. 이 포괄주의로 하면서 저런 제한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예, 은행 차원 만들어서 기재부는 뭐라 합니까? 기재부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시기를 좀 하는데 의원님들도 다 설명을 해서 좀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내용을 본 의원실에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나 말씀드릴 것은 남북협력기금인데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한 1조 정도 이렇게 연 운영 계획인데 1조 중에서 한 4, 500억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그럼 남는 돈 여유자금 예를 들면은 9천 한 5, 600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단기 수익률 쪽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북협력자금의 기금의 그 돈의 성격상 언제 또 이렇게 남북관계가 확 풀리면은 그렇습니다. 또 현금 소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되고 있을 때도 그때도 보면 78% 정도가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쓰고 나머지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이거 예를 들면 이제 뭐 1조 원 정도 된다면은 1년에 1%만 이게 5.5하고 4.4하고 하면은 1%가 넘는 건데 1%만 이자만 생각해도 100억이 넘거든요. 예. 이렇게 새 정부가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환경 변화에 따라서 될 부분은 대부분이지만은 상당한 부분은 중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수익률이 최근에 5.09%, 5% 이상 저거한 것들이 5.5. 그게 이제 그 파생 상품이나 ELS나 이런 상품에 이제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예금하고 MMF만 하다가 그런 쪽으로 수익률이 좋아졌습니다. 제일 아마 기금 운영 중에서 상당히 수익률이 괜찮은데 그런 쪽으로 운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